우리가 이제 전략적으로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이건 이제 중요한 거죠. 이게 이제 핵심이죠. 오늘 이거 말하려고 이제. 예. 자, 일단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여러분들의 PC나 휴대폰을 뒤지겠다, 내놔라 하면은 그 재산 자체는, 물리적 재산 자체는 여러분들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좀 돌려줄 수밖에 없어요. 그거 가지고 있으면은 고소 들어오고 별 막 복잡 문제가 생깁니다. 예. 다만, 여기에 대해서 열람하고 내용을 다 끄집어 보겠다라는 포괄적 동의나, 열람의 요구에 대해서는 절대 응하시면 안 돼요, 사실은. 예. 요거 열린 순간에, 예. 제한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징계는 그 형사법에서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게 본다고요. 그러니까 웬만하게 다 걸려 나오면은 그분만처럼 저희 망으로 긁어가지고 나오면은 혐의로는 웬만하면 다 세이브 시켜주는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가진 카드는 뭐예요? 제가 좀 이제 이걸 얘기할게요. 이거 잘못 열어보면 사용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카드예요. 예. 그러니까 열어볼 수는 있어요. 징계하려고. 예. 근데 징계하고 형사는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형사처벌을 받을 것을 각오하고도 얘를 잘라버리겠다고 생각하는 사용자가 있으면은 하겠죠. 근데 그 사용자들이 생각보다 사업주들이 그렇게 간이 크진 않습니다. 실제로. 이런 리스크를 감당하고 열지는 못해요. 솔직히 말하면 열었어도 그걸 갖고 징계 혐의로 삼는 것은 좀 상상하기 어려워요. 물론 삼으면은 이제 분쟁이 이제 커지는 거죠.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이거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사실은 징계 혐의로 다 저희망처럼 긁어가지고 긁어서 예를 들어 혐의가 나오지 않은 거 있잖아요. 징계 혐의를 삼는 건 가능하다 했잖아요. 하지만은 차후에 혐의는 되지만 양정에서 있어서 사용자에게 그렇게 유리한 요소로 적용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너가 회임이나 배임에 대한 혐의가 있어. 그런데 상간 모형 이런 게 잔뜩 나온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적어도 그런 사유가 양정. 그러니까 이것이 진짜 혐의가 있어서 발견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뒤져보니까 말 그대로 뒤지기 위해서 특히 이제 이 후자가 안 좋은 거죠. 징계 혐의를 발견하기 위해서 뒤지다가 아무런 특히 혐의가 전혀 없는데 뒤지다가 나온 경우는 노동자한테는 사실 유리한 양정의 요소로 사용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이 대립 관계를 잘 이해하신 관계에서 이제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전략적으로 일단은 징계 혐의로서 뒤지겠다. 동의 안 하시는 것까지는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해요. 요거 이제 마음대로 이제 동의 안 해도 돼.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이제부터는 협조는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에 대해서 징계 혐의가 구체적으로 나와지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누가 진술이 나와서 너 이름이 나왔다 이 정도로, 또는 어떤 자료가 누구한테 넘어간다 이런 구체적인 혐의가 나왔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협조는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아무런 혐의도 없고 내용도 없고 그냥 다 열어 제낄 테니까 달라. 이거는 무작정 거부해도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협조를 요구할 때, 그러니까 협조가 필요할 때는 여러분들 혐의가 어느 정도 얘기를 해줘야 될 때,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사용자한테 역으로 정확히 제시를 하셔야 돼요. 내가 열람시켜 드릴 정보는 범주는 여기고 앞으로 여기까지는 내가 열어서 확인해주고 내 참석하에, 내 입회하에 중요한 게 내 입회하에 어떻게 이걸 확인하는 방법을 거치겠다라는 것을 제안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제안을 걸고 하시는 게 맞습니다. 무작정 다 열어 제껴서 볼 수 있나 이런 권한을 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제일 제가 사실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회사 PC로 그냥 쓸데없는 거 하지 마세요. 개인 카톡 보내고 이런 거 잔뜩 기록 남아봐야 나중에 다 뒤지면 좋을 것도 없고 이메일도 좋을 것도 없고 특히 회사가 불편한 날만 일을 회사 PC로 하면 나중에 다 언젠가 다 뒤집어질 수 있다라는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되지 그냥 나 상관없어 다 사고 나서 나중에 정리하고 이런 게 어렵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카드는 요걸 구분해서 이제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될 수 있는 경우가 무조건 거부할 수 있는 경우 구분을 하시고 그런데도 이제 사용자가 나는 상관없으니까 다 뒤질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쩔 수 없어요. 그때는 고지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너 내 동의 없이 이거 다 뒤지고 임의적으로 하면은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제스처 정도는 취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알고 있다. 왜냐면 네가 이거 마음대로 다 뒤지면은 징계는 모르겠어도 너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라는 메시지는 좀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난 동의하지 않는다. 실제로 내심의 개인의 기밀한 자료는 여러분들이 생산한 자료는 거의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호되는 자료들이거든요. 이거 마음대로 열람하는 게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제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런 형사처벌을 받으시니까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만큼 여러분들도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냥 나가시면서 내 PC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런지
자료를 막 다 지워놓고 가시고, 특히 그 회사에 있는 서버에 있는 자료도 통째로 받아가시고 막 이러는 일들이 종종 있는데, 뭐 잡힙니다. 그 잡힌 것도 둘째치지만 형사처벌로 넘어가요. 그게 그 고소고발 들어오고 그다음 조사받고 유죄받고 이런 문제로 또 들어가기도 합니다. 예. 어때요? 그게 거기서 끝나요? 아니요. 또 그게 징계사유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증거 수집 방법에 대해서 늘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그냥 내가 받고 싶은 거 그냥 다 때려받는 게 아니라 내가 생산한 자료, 내가 추정받는 징계 혐의와 관련된 또는 내가 업무를 정상적으로 했다는 나와 내가 생산한 문건들에 대해서 기존에 접근할 수 있는 채널에서 선택적으로 취득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는 저는 괜찮다 봅니다. 근데 그냥 무작정 남의 하드 다 카피해가지고 가져오는 거 이거 위험해요 사실. 거기 뭐가 들어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실제로 뭐 이런 사례 많습니다. 거기 타인의 개인정보부터 해가지고 그 성과에 대한 내용부터 해서 뭐 별의별 게 다 들어있는 경우도 꽤 있어요. 예. 이거 되게 질이 나쁜 걸로 보거든요. 진짜 소명하기가 좀 힘들어요. 예. 요 케이스들이 계속 좀 발생을 하고 있고, 특히, 괜찮아, 상관없어. 아니에요. 예. 상관 있습니다. 되게 안 좋게 봐요, 그거. 예. 그러니까, 개인의 정보, 특히, 심지어는 막 그 주민등록 관련한 사람까지 뭐, 나도 몰랐어요. 나도 몰랐고, 그냥 통째로 받다 보니까 들어온 건데, 그런 식으로 증거 수집은 하지 마라. 그리고, 예, 꼭 퇴사 말쯤 돼서, 나는 흔적을 남기기로 회사 PC 다 포맷해버리고, 이것도 위험해요, 사실은. 예. 어쨌든, 예, 효용을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될 여지가 생기고 있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게요. 자, 쓸데없는 짓은 애초부터 안 하는 게 좋지만, 가능한, 예, 선택적으로 좀 지워도 되는 거는 개인의 제한, 뭐 카톡, 메신저, 이런 거는 좀 가끔 지워도 저는 괜찮다 봐요. 또는 생산을 했던 문건 중에 회사에 공식적으로 보고되지 않는 문건들, 내가 뭐 초안들, 이런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정 삭제를 하셔야 되겠다면은, 확실히 사본을 남기셔서 회사에 넘기시고 그 부분을 예, 확인하고 삭제를 하시거나 예, 아니면은 그러한 기록을 남기셔야 하는 게 예, 좋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만든 건 회사의 재산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임의대로 하지 않으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예, 어쨌든 코멘트에서 뭐 깔끔한 조서가 아니에요. 그 뒤지면 어느 정도 나옵니다. 예. 요즘에 그 남의 그 자료 찾아내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예. 자, 오늘 좀 얘기를 좀 크게 했는데 여러분들 이게 되게 중요한 이슈예요. 이거 몇 번 더 다뤘으면 좋겠는 이슈인데 요약해서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예, 함부로 예, 동의하지 마시고 동의하지 않는다 해서 무조건 협조를 거부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받는 징계 혐의가 구체적이라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협조는 하셔야 되고 예, 그 다음에 회사 PC 이런 거 자료 함부로 다 통째로 받지 마시고 다만 내 예상된 에너지는 내가 생산할 자료나 내 관련 있는 징계물 관련 있는 자료는 구체적으로 확보하는 건 괜찮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그 회사가 내놔라 해서 무조건 내놔야 되고 그런 건 아니다. 오늘 결론은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예. 오늘 김남사 TV에서는 뭐 기계 장비들, 예, 첨단 장비에 대해 또 회사 가서 뒤지고 하는 이런 행위가 괜찮은가, 어디까지 되는가, 또 나는 어디까지 해도 괜찮은가, 예, 문제에 대해서 좀 다뤄봤고요. 이 관련해서 이제 질문사항 있으시면은 남겨주십시오. 예, 그 유튜버 댓글 남겨주시고, 예, 그 다음에 그 네이버 카페 남겨주시면 좋고요. 좋아요, 예, 그 다음 카카오톡, 예, 카카오톡에서 친구 찾기 농구 시선을 통해서 예, 지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 그럼 좋아요, 구독, 예, 좀 부탁드리고요. 예, 계속해서 앞으로 예, 좀 좋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저희 김농사 TV에서는 예, 좀 고정적으로 좀 채널 하나 마련을 할까 해요. 뭐 별도의 채널을 뭐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 좀 사연 설명 드리고 좀 자체적인 좀 평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과연 맞는 것인가? 아닌 것인가? 예,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좀 사연이 필요합니다. 물론 상담을 통해서 많은 내용에 접하기는 하고 있는데요. 좀 저희가 각각의 사연들을 좀 확인해서 최대한 좀 객관적인, 예, 객관적이라는 얘기는 저의 객관이 아니라 세상 돌아가는 객관적인 판단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되겠는가 전망을 해본다는 거죠. 사용자 측에서는 어떻게 나올 것인지, 노동부에서는 된다고 할 것인지, 뭐 법원은 어떻게 인정할 건지 말 건지, 노동위원회는 어떤지 이런 예측하는 시나리오까지 좀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희가 뭐 듣기 좋은 말만 해드리려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것을 해도 되느냐, 어떤 양상을 가지고 있느냐 상황 파악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 이와 관련한 방법으로는요, 저희 뭐
유튜브 댓글로도 남겨주셔도 되긴 하는데 말머리를 좀 달아주셔야 돼요. 유튜브 댓글 때도 시간 괴롭힌 사연 신청 또는 카카오톡에서는 노무법인 시선입니다. 친구 찾기를 해서 말머리로서 시장을 괴롭힌 사연 신청이라는 말머리 남겨주시고 네이버 카페가 제일 좋아요. 사실 여기가 일목 정연하게 좀 볼 수 있거든요. 가면은 저희가 따로 코너를 마련해놨어요. 카페에 들어가셔서 여기 안내 카페 나가죠. 거기에 목록에 아예 사연을 신청할 수 있는 그 카테고리를 나눴으니까 거기다가 좀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내용을 본 후에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사연인가를 보고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